최고위원 황명필입니다. 대한민국은 소수 기득권을 위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역사에서 위기의 순간마다 이 땅을 지켜온 것은 민초들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일반 국민입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소수 특권층이 특혜를 누려왔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렇기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조선 왕조 600년이라는 명연설에서 이것을 바로잡자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모든 일들, 검찰과 일부 판사들, 국민의힘이 망쳐놓은 이 나라를 바로잡을 때가 왔습니다. 검찰은 다소곳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품백 수수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김건희 앞에서 서민들을 상대로, 심지어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도 무례하던 검찰이 그렇게나 예의 바를 수가 없었습니다. 김건희를 직접 찾아뵙고 핸드폰도 얌전히 제출하고 차 한잔 마시고 그냥 나왔는지 어쨌는지 검찰 역사상 유례 없이 착하게 조사한 후 무혐의를 선언했습니다. 심지어 핵심 녹음 내용도 예의 바르게 빠뜨리셨네요. 검찰이 바보천치도 아니고 사전에 풀어줄 결심을 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부 판사들은 썩었습니다. 최성해가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나 상의한 것을 법정에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에 최성해는 의원들을 만난 적이 없다고 하면서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을 판결한 사법부는 문재인 대통령을 억지 기소한 검찰에 호응하여 울산지법에서 재판받는 것을 불허했습니다. 내란수기 윤석열에게는 인권 운운하며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쪼개 불법으로 풀어주고, 김용현에게도 느긋하게 재판 진행을 하다 보석을 허가한 인권존중 판사들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드높인 전직 대통령께는 어째서 이렇게 가혹합니까? 검사들은 김건희 앞에서 작아지고 김학의 앞에서는 시력에 문제가 생기지만 출국 금지를 막은 우리 조국혁신당의 의인들에게는 잔혹했습니다. 판사들은 내란범들 앞에서는 작아지고 조국과 문재인 그리고 민주진영의 사람들에게 잔혹합니다. 이제는 이러한 불공정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염치가 없습니다. 이혼한 엄마가 애틋한 아들 사랑으로 학비를 감당했습니다. 곽규택 의원이 청문회에 나와 카메라 앞에서 무슨 돈으로 학비를 냈는지 소명하랍니다. 전 남편은 이미 새로운 인연을 찾았는데 공인도 아닌 전처가 무슨 죄가 있다고 거길 나오라는 겁니까?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국민의힘만이 할 수 있는 발상입니다. 검증 필요합니다. 잘못이 있으면 지적해야지요. 그래서 정말 아빠 찬스가 맞는지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한동훈, 심우정, 이주호, 주진우의 자녀들과 김문석 후보자의 아들을 비교하기를 공개 제안합니다. 김민석 후보자의 경우가 이분들과 비교해 특혜를 누린 것이라면 조국혁신당도 임명반대에 앞장서겠습니다. 주진우는 국회의원 아빠 없는 사람 서러워서 살겠냐는 말을 하며 김민석 총리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저라면 죽도록 공부해서 국제고와 코넬대를 가는 통장에 200만 원 있는 김민석 국회의원의 아들보다는 19세에 7억 6천만 원을 용돈처럼 증여받는 주진우 의원의 아들을 택할 것 같습니다. 제 부모님께는 죄송하지만 가능하다면 다음 생에는 주진우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주진우 의원님, 제가 지금은 좀 이렇지만 어렸을 때는 예쁘장하고 말 잘 듣는 아들이었습니다. 잘할게요. 대신 뻔뻔함도 유전받지 않으면 정신 이상이 올 것 같으니 그 DNA도 함께 물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70억은 나중에 상속해 주셔도 됩니다. 최고위원 이혜민입니다. 국민 여러분, SKT 해킹 사건으로부터 이제 마음이 좀 편해지셨을까요? 어제 SKT는 자사 해킹 사태를 악용한 피싱 시도 확산을 이용자에게 공식 경고했습니다. 유심교체 해킹 점검 보상 안내를 사칭한 원격 앱 설치 유도, 악성 이메일 유포 등 2차 피해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민관 합동조사단은 2차 조사 결과에서 악성 코드의 최초 설치 시점이 2022년 6월 15일이라고 발표했으나 추가 조사에서 그보다 이전의 해킹 공격 가능성도 점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조사 결과는 들을 때마다 답답하고 고객 보상 방안은 시작조차 되지 않았으며, 이 와중에 과기정통부는 SKT의 서비스 재개에 사실상 동의한 상태입니다. 이 시점에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과기정통부는 정권이 바뀌자마자 그 책임과 부담을 새로운 정부에 넘기는 방식으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면서 국정기억위원회에는 강도 높은 조사 진행 중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뒤로는 SK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새로운 정권의 부담을 넘기면 되겠습니까? 지난 정부 내내 반복되었던 사이버 보안 사고는 단순한 개별 사고가 아니라 정보보호 정책의 구조적 부실을 드러낸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SKT는 그 불신이 임계점에 도달한 사례입니다. 청문회까지 열린 사안임에도 과기정통부는 여전히 예전처럼 넘어가면 된다는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이버 보안을 포함한 10개 분야를 대통령 빅 프로젝트로 선정하며 직접 챙기겠다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기정통부의 태도는 이 철학을 초기에 훼손하고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SKT 외 통신 3사에 대한 동등한 보안 점검이 이루어졌는지 공개하지 않고 관련 기관인 키사는 윤석열 그림자인 전문성 없는 전 검찰 수사관이 원장으로 자리만 지키고 있고 피해 국민은 정보도 구제도 대책도 없이 피싱 범죄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73만 명의 정보가 다크웹에서 매물로 거래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개인정보가 소위 말하는 불법 사이트에 다 드러난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생기고도 남습니다. 이제는 당장의 사태 수습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는 일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국민 불안감의 중심이 될 것인가, 새로운 정부와 함께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될 것인가. 정책은 사건 이후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의 태도에서 평가받게 됩니다. 교육부는 그동안 묵혀왔던 한양대, 김영숙 교수 등에 대한 감사를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제서야 시작한다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그런 태도라도 보여주기 바랍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 정보 주권과 기술 신뢰를 지키는 일을 지속적으로 살피겠습니다. 새 정부와 함께 보다 구조적이고 책임 있는 정보보호 체계를 입법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